안녕하십니까. 황금빛 세상TV의 가샤방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포스팅 할 건데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옵니다. 주택으로 사용 중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는 허가를 받고 어떤 상황은 신고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프레지 프로그램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시설군과 용도 분류를 보시겠습니다. 건축법에는 건축물을 시설군과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공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1군부터 9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군에서 29개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설군이 있고요. 용도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시설군인데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고요. 두 번째, 산업 등의 시설군은요. 운수, 창고, 공장, 이연물, 자원순환, 장례시설 등이 산업 등의 시설군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전기통신시설군인데요. 방송, 통신, 발전시설이 전기통신시설군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문화집회시설군인데요. 문화, 집회, 종교, 일학, 관광휴게시설이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영업시설군인데요. 판매, 운동, 숙박, 제2종 다중생활시설이 영업시설군으로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교육복지시설군인데요.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시설이 교육복지시설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린생활시설군인데요. 제1종, 제2종 그린생활시설이 그린생활시설군으로 들어가고요. 주거업무시설군은 단독, 공동 업무, 교정 및 군사시설이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들어갑니다. 그 밖의 시설군인데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들이 그 밖의 시설군으로 들어가고요. 좌측에 보시면 상위군은 허가를 받고요. 하위군으로 내려가면 신고를 하시면 되고, 같은 시설군에는 기재사항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상 시설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용도 분류하기인데요. 현재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어떤 시설군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해당 시설군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건축물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건축물 대장 내용 변경 사항인지 건축물 내용 미변경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허가 대상은 아래쪽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는 허가 대상이고요. 신고 대상은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물 대장 내용 변경 신청은요, 변경하는 같은 용도가 같은 시설군일 때는 내용 변경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 내용 신청의 제외는 동일한 후에 해당되는 건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 시에는 건축물 대장 내용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신고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변경된 사례인데요. 위쪽 표에서 8군의 주택이 상가로 변경 시에는 상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허가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고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변경된 사례인데요. 위쪽 표에서 4군의 종교시설이 숙박으로 변경 시에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신고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시설군의 변경인데요. 단독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할 때에는 건축물 대장 내용만 변경하면 됩니다. 다음은 같은 후의 변경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위쪽 표에서 7군의 동일호인 제1종 근린시설에서 제2종 근린시설로 변경 시에는 용도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 변경 절차를 동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도 변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요. 그러면 건축주와 임차인이 용도 변경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현장 조사, 실축, 용도 변경 도서 작성,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 신고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 소방서, 교육청, 보건소, 관공서 관련 부서끼리 협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청과 구청에서 용도 변경 허가 필증과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 및 장애인 편익시설 공사에 건축주와 임차인이 착수하고요. 건축사 사무소에서 사용 승인 도서 작성 및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 담당자가 현장 조사 및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이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고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인데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허가권자에게 신청을 하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방문 필요 없이 인터넷 건축 현장 시스템 세움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신청 완료 통보받으면 등록 매너스를 납부하시고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세움터 사이트를 방문하셔갖고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사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 변경 비용과 기타 사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용도 변경 비용은 기재사항 변경은 무료고요. 건축물 신고 대상은 100만원 이상, 건축물 허가 대상은 150만원 이상이고요. 용도 변경 면적이 사용 승인 대상이나 건축사 설계 대상인 경우에는 대폭 비용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 변경에 필요한 기간인데요. 기재사항 변경은 일주일 이내가 소요가 되고요. 신고나 허가는 1, 2주 정도이고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4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참고사항인데요.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대상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사무소에 설계가 필요합니다.
용도 변경은 현행 새로운 법률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전에 학원 영업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법률 규정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위반 건축물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고 기타 법령, 학교법, 보건법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 변경 시 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 시에는 면적 규모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검토해야 하며 한전에 문의해서 가정용 전기를 일반용 전기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생용 도중 휴가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정화조 용량이 타 용도보다 많이 필요하며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며 근생을 주택으로 변경 시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비용이 많이 추가되오니 인허가관청이나 주변 건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서 상담을 받고 용도 변경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편을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토지 구입 시 가장 중요한 도로의 모든 것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시청하시려면 구독하기, 알림, 좋아요 해야 하는 거 모두 아시죠? 네, 오늘 정보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알차고 좋은 정보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왼쪽이 황금빛 세상에서 추천한 동영상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구독하기 버튼입니다.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